제1강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왜 이 시간을 마련했냐면요. 우리가 사주를 갖다가 볼 때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뭐라 그래요? 점 보러 간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일반인들은 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 비슷하게 다 보입니다. 다 미신처럼 보이고 하지만은 이 명리학은 엄연하게 어떤 학문적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학문적 체계가 있는 이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공부, 그러니까 대충 그래도 무슨 뭐 철학원에 갔을 때 무슨 말을 갖다가 그 상담원이 뭐 얘기를 해줄 때 사주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 뭔 말인지는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말도 못 알아먹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다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엄청난 무슨 지식을 갖다가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철학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을 때 알아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갑다. 그리고 뭐 이번에 뭐 회사에서 승진을 한다고 한다더라. 돈을 언제 많이 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런 글자들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사주 명식인데 여기 한번 좀 봐보세요. 사주 명식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갑인년생 74년생이 갑인년생이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1974년에 가면은 바로 그 해가 갑인년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있잖아요. 뭐 신미월에 갑인년에 신미월에 임자일에 기유시다. 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글자를 보고 나갖고 어떤 사람들은 막 수수수수 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이 글자에 어떤 담겨 있는 의미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글자에는요 어떤 성질이 다 있어요. 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이 글자에는 전부 성질이 있거든요. 그 성질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알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상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금방 이해를 하겠죠. 지금 현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사주학 무슨 박사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막 뭐 어렵게 얘기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용신이 격국이 뭐 희신이니 기신이니 뭐 신강사주니 신약사주니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 과정에서 그 사주 상담을 하는 전문가 과정에서 공부하면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글자에 대해서 이런 글자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고 나는 주로 어떤 성질 어떤 것을 타고나는 것이 어떤 것을 좀 타고났구나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글자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뭐 저기 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전화 사주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얘기하면은 전혀 말이 안 먹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요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런 글자들 아시죠? 그죠? 임자, 신미, 갑인 원래 이거 한자로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한글로 해놨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로 적어놨는데 자, 그러면 이 글자들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조목조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천간이라 그래요. 천간. 자, 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뭐라고요? 천간이라고 합니다. 천간. 되셨나요? 천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글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 뭐 임자의 자, 신미의 미, 갑인의 인. 요 밑에 있는 글씨를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지지라 그래요. 요거를 지지라 그러고 지금 오늘 공부할 것은 이 위에 있는 글자들이 있죠. 그쵸? 이 위에 있는 글자 여기 보시면 갑, 신, 임, 기. 자, 요런 글자를 갖다가 바로 천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천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자. 자,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양간과 음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또 저 사람 또 무슨 소리 하냐? 양간은 뭐고 음간은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적어볼게요. 양간, 그렇죠? 양간, 양간이라는 것이 있고 음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음양 오행이라고 할 때 양이라는 것은 우리 건전지에서 보면은 뭐라고 어떤 표시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기는 마이너스 음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음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주로 적극적인 면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음이라는 요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좀 소극적인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 저기 얘기할 때 우리가 낮에 말간 대낮에는 우리가 태양을 양이라 그러고 달 같은 경우에는 음이라고 우리가 통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글자 간에도 양이라는 성질과 음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양간,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갑병, 무, 경, 임이라는 글씨거든요. 자, 갑, 병, 무, 경, 임. 자, 갑병, 무, 경, 임. 이 글자들은 양간이라 그럽니다.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좀 적극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좀 뭐라 그러죠? 좀 성품이 뭐라 그래야 돼요? 좀 뭔가를 해내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적극적인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어떤 소극적인 성격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을, 정, 기, 신, 개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간과 음간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 놓으시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 왜 양간이고 음간이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왜 그걸 공부를 해 가야 되냐면은 만약에 자 봅시다. 이게 사주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갑이라는 것은 뭐 아까 방금 공부했지만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갑이라는 성질은 지금 양간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돼요? 자, 갑이라는 거는 플러스 양간의 성질을 갖고 있고 신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 음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음간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이라는 글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간의 성질을 갖고 있고 기라는 건 또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대 2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네 개의 연, 달, 날, 시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성품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주의 성질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던 날과 태어나던 달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화되어 있는 바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중화되어 있는 이런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이게 답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양간이다 음간이다 플러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성질도 반절 갖고 있고 마이너스 성질도 반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 명식은 남자 거거든요. 이 남자는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럼 요 각 글자의 어떤 성질을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의 각 글자에 대한 성질을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갑과 을이라는 글자는 있잖아요. 요거는 나무를 뜻합니다. 나무. 성질이 나무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목성질이죠. 그죠? 목성질. 여기다 목이라고 적어 놓 나무라고 적지 말고 목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오행에 있어서 또 이제 보면은 을과 병과 정이 또 있죠. 병과 정, 병 그리고 정이 있으면 병과 정은 화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사주 보러 가면 엄마 나는 뭐 불이 몇 개야, 뭐 물이 몇 개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과 정은 오행상 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따 뭐 자세한 각 글자에 대한 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크게 싸잡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무하고 기라는 글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토성질을 갖고 있어요. 흙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과 신이라는 글자 이건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금이라는 성질
그죠? 금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쇠금의죠. 그 다음에 임이라는 글자와 개라는 글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물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수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그죠? 여기다 화라 그러죠. 목화토금수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것을 갖다가 또 엄밀하게 또 따져보면은 요 각 글자에는 또 어떤 성질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갑과 을 같은 글자가 사람이 갖고 있다면은 되게 어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사주를 갖다가 딱 보니까 갑이라는 글자가 연주에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해에 태어난 갑인년생이 주로 갖고 있는 것은 이 어진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그 글자의 성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기운에 해당하는 게 병과 정인데, 이거는, 한자로 쓰면 예의를 말합니다. 예의가 바르다. 주로 이제, 연달 날씨에 바로 병이나 정을 갖고 있다면은 좀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토기운은 어떤 것이 있냐면, 무하고 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행 중에서 이게 신의를 상징합니다. 신의. 그래서 그 사주에 만약에 뭐라 그러냐면 무하고 사주에 무하고 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신의를 믿음을 되게 중시하는 거죠. 그죠? 그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사주에 무오, 무진, 무자가 많이 들어갔어. 그죠? 기묘, 기사물. 그러면 이 사람은 신의를 되게 중시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금기운이 또 있는데, 이 금기운은 또 뭐냐면은,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 그래서, 요 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과 신이 만약에 많다고 한다면, 그죠? 그 사람의 사주에서 경과 신이라는 글자가, 2개 이상, 3개 이상 등장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되게 중시 여기는 거야? 신의를 되게, 정의를 되게 중시 여기는 거죠? 그죠? 정의를.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수기운인데, 임과 개라는 거, 이 글자를 갖다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되게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한자로 쓰면 어질인이야, 이거는. 그죠? 예, 어질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요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예에 해당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야? 요건 신에 해당되고, 믿을 신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의할 때 의자를 의롭다 할 때, 그죠? 예, 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자는 쓰지 않겠습니다. 왜 한자를 쓰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한자 쓰는 거 어려워하시니까 그래. 그래서 요거는 지혜할 때 지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글자들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 사주를 풀었는데 뭐 예를 들어 갖고 천간이 여기에 잠깐만 좀 보세요. 만약에 사주를 풀었는데 임이라는 글자와 개라는 글자하고 또 임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3개를 차지하고 있다, 천간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의 성질이. 예?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그죠? 지혜가 발달한, 지혜를 타고난 사람이야 하는 거야. 아셨나?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병과 정을 만약에 갖고 있어. 병과 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예의를 되게 중시 여기는 사람이겠죠. 만약에 그 사람의 사주를 봤는데 병과 정이 있다. 그죠? 병과 정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의 바르겠죠. 만약에 여기가 임자가 아니라 병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여기에는 정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뭐라 그래요? 예의를 되게 중시 여기는 사람이겠죠. 이제 좀 약간 글자에 대한 약간 해독 방법을 조금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바로 명리학이에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러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빡세게 이런 거 공부를 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제가 가끔 이제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와서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제 사주가 신약사주예요, 신강사주예요, 또 뭔 사주예요, 용신이 어떻게 됩니까, 격국이 막 별걸 다 물어봐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 그거는 전문가 과정이란 말이야. 그걸 왜 일반인이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제가 풀이한 걸 갖다가
이해만 얘기만, 결과만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주로 성질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 명식이 나왔어요. 사주를 풀었는데, 그러면 뭐, 갑인년에, 아유, 왜 이러냐, 이거? 갑인년생에, 뭐, 신미에, 뭐, 임자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난 날이 지금 임자일 날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죠? 임자라는 글자가 아까 전에 지혜를 상징한다 했었잖아. 그죠? 예. 그리고 갑이라는 글자는 아까 전에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 내가. 어진 것을 얘기한다 했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어진 성질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니까 어떻게 돼요? 되게 정의롭다. 정의를 되게 중시 여기는, 태어나던 월에 신을 갖고 있다는 건 정의로운 어떤 마음가짐이 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기라는 글자를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기는 뭐야? 여기에 신일이죠. 믿음도 되게 중시 여긴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죠? 예. 믿음도 되게 중시 여기. 신의를 되게 중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예? 되셨나? 그래서 우리 이 8개 글자를 갖다가 대충 따져보면 조합을 해보면은 저기 뭐야 저기 뭐 2만 5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대요, 이게. 그 중에서 본인이 하나의 어떤 2만 5천 개 중에서 자기의 어떤 그 사주의 명식을 가지고 풀이 공부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또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야.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자라는 글자가 옆에 보니까 미라는 글자가 있고, 또 옆에 보면 또 어떻게 유라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옆에 글자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의 어떤 관련성, 그 다음에 그 옆에 글자의 어떤 관련성, 이런 걸 갖다가 따져보는 거거든요. 연주에 뭐가 들었을 때 뭐가 어떻더라, 그 다음에 시주에 뭐가 들었을 때 어떻더라,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또 그리고 너무 얘기가 기나? 이 연주에 있는 이 글자는 주로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꼬맹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월주에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기 청년기 있잖아요. 청소년기를 말하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평생운이라고 해당되나요? 일주가 좀 평생운에 해당되는, 그죠? 중년 정도, 중말년 정도. 그 다음 요거는 완전 자기가 이제 거의 영감탱이 됐을 때, 할망구 됐을 때, 말년을 의미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단 오늘은,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년에 뭐를 중시 여기는 거야? 자, 깨끗하게 하자. 말년에는 이 사람이 뭐를 되게 중시 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유니까. 기라는 글, 무나 기는 뭐야, 여기 보시면. 신이죠? 그러니까 말년에는 이 사람이 되게 신의를 되게, 중시 여기는 이러한 운을 갖고 태어난 거야. 그죠? 시주는 말년을 의미하니까, 말년에는 뭐야? 기유라는 글자를 갖고 있으니까 되게 신의를 되게 중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지지에 대해서 또 제 2강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계속해서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맞아. 여러분 있잖아요. 저한테 그 사주 상담 받고 싶으신 분은, 제가 여기 전화번호하고 저기 해놨거든요. 그거 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문자로 전화사주 보려고요 라고 문자만 주시면 제가 안내 문자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금하시고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조금 부담될 수도 있는데, 저는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요. 최소한 그래도 뭐 5만 원씩 냈는데, 어떤 분은 뭐 5분 10분 상담하고 뭐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저런 유명한 사주집 같은 데 가면. 전 그렇지는 않고요. 5만 원씩이나 냈는데, 그죠? 큰 돈이잖아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보장하고요.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합니다. 꼭 필요한 소리만 이렇게 해갖고, 뭐 재물운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성운도 말씀드리고, 건강운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흉운이 흐르는 거, 그 다음에 질문하신 거에 대한 어떤 내용도 답변도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최소한 못해도 30분은 보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담하시고 나면은 그렇게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은 저기 그 뭐예요, 즉 썸네일에 거기 전화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저기에 전화번호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 보시고 문자 주세요. 전화 사주 보려고요.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